네, 그러면 메모리 관리에 대한 부분들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모리 영역은 우리 모든 프로그램이 이제 실행이 될 때 우리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프로그램이 결국은 우리 메모리 상에 올라가는 겁니다. 상에 적재된다 이렇게 하죠. 메모리 상에 올라간 다음에 우리 이 메모리 상에 보게 되면 프로그램에 동작하는 동작을 결정짓는 코드도 올라가고요.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 메모리, 지금 얘기한 것처럼 프로그램 코드를 보유하고 있고요. 정적인 메모리, 보통은 글로벌 오브젝트 혹은 스태틱 객체들로 정의되는 것들 이렇게 있고요. 스택이 있고 힙이 이렇게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는 강의 자료를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해보죠. 자, 스택에 있어서는요, 장점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전에 강의에서 되게 여러 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객체가 함수 스코프 내에 존재하고 있을 때에만 스택 메모리에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스코프가 존재하고 거기에다가 변수들을 이렇게 할당해 놓으면 스택이다 보니까 여러 개의 스코프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스코프마다 스택의 엘리멘트가 추가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스택 엘리멘트 1번이 추가되고 두 번째 스코프에서 2가 추가되는 거죠. 자, 엘리멘트 2에다가 변수 두 개를 추가를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변수 A, B를 추가를 했고 이 스코프가 벗어나면 이 엘리멘트 2번을 삭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인티저 A라는 게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스코프에 따라서 엘리멘트 2번이 없어지면 이 A가 비접을 하게 되면서 비접을 가시성에 대한 얘기도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전 값이 복원되는 효과가 나타내는 거죠. 자, 이때 스택에 있어서의 제한점은 컴파일 되는 시점에서 객체의 이름이 있어야 되고요. 컴파일 되는 시점에서 객체의 크기를 정의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정의되어 있어야지만, 결정이 되어져 있어야지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 환경 이렇게 보게 되면 삽입, 삭제 부분들 이렇게 보겠습니다. 실행에서 우리 메모리 공간이 이렇게 있으면 메모리 공간에 빈 스택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스코프이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으면 지금 이 스코프에 따라서 스택이 엘리멘트가 하나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인티저 x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x를 삽입해요. 자, 그런 다음에 요 공간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음에 지금 요 그림의 설명은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요것만 가지고는 이야기하면 좀 어려워요. 자, 이렇게 공간이 되고 그 다음에 스택 엘리멘트를 추가를 했는데 여기다 A를 매개 변수 있죠. A를 추가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있어서 B 추가됐고 그 다음에 이 B가 요 스코프이 빠져나게 되면 요 엘리멘트가 다 날아가죠. 자, 날아가고 그 다음에 날아가서 빈 스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여기서는 그냥 변수가 스택에 하나하나 추가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서는 이 그림은 지금 현재 부족하고요. 스택에다가는 어떠한 공간이 이렇게 뭉텅이로 추가되고 여기다가 변수를 선언하면 인티저 A, 인티저 B, 인티저 A, 인티저 B 이런 형태로 전부 다 여러 개의 변수를 할당했을 때 스택의 공간이 할당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변수를 마음대로 추가 삭제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좀 더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전에 설명했었던 거하고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일단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들 카카오톡이나 뭐 다른 이메일이나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그거를 참고해서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보완 자료를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힙인데요. 자, 이 힙, 사실 이 메모리 관리에서 핵심이 되는 게 요 new와 delete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자, new 연산자는 메모리를, 자, 이 힙이라고 했을 때 new라는 오퍼레이터는 메모리를 동쪽으로 할당하고 싶은 거예요. 앞에서 스택이라는 것 자체는 그 스택의 제한점 이렇게 있었죠. 컴파일 시점에 컴파일을 한다고 했을 때 컴파일의 그 변수의 크기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변수가 사용되어야 될지도 알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컴파일되는 시점에서 모든 것이 다 결정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면은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 프로그래밍 하다 보면은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들이 발생하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웹서버를 만든다고 생각해 봅시다. 웹서버는 그 서버에 접속하는 사람에 따라서 뭔가 화면에 그림을 보여줘야 되겠죠. 혹은 컨텐츠를 보여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몇 명이나 올지 몰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설계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보죠. 사용자가 1000명이 온다 가정해서 어레이로 1000개 할당할 수도 있고요. 10,000명이 온다 하면은 10,000개 이렇게 이미 할당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미리 할당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비효율적이 되겠죠. 메모리 공간도 많이 차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처리하는 것도 수월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메모리 공간이 충분히 있다고 가정했을 때 사용자의 그 요청에 따라서 자원을 동적으로 할당하겠다. 그러니까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만 할당하고 요청이 없으면은 자원을 회수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프로그램을 설계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이런 new와 delete가 되겠습니다. new는 메모리 할당이고요. delete는 메모리 삭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적으로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동적은 실행 시간에 처리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메모리를 할당한다라고 했을 때 할당은 보면은 우리 두 가지가 있겠죠. 변수에 대한 할당, 배열에 대한 할당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변수에 대해서 할당하는 방법, 배열에 대해서 할당하는 방법 이렇게 있을 거고요. 똑같이 소멸 혹은 삭제라고 해보죠. 삭제에 대해서도 변수 하나에 대해서 그 다음에 배열에 대해서 삭제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자, 이 할당하는 방법은 new라고 했고요. 삭제는 delete라고 했습니다. 자, 이 new인데 이 new에서 배열에 대해서 할당할 때는 new 하고 array를 주고 그 다음에 delete도 delete에 array를 이렇게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객체에 할당하는 부분, 하나의 객체를 제거하는 부분, 그 다음에 배열을 할당할 때 그 array 형태로 할당하는 경우, array를 제거하는 경우 이렇게 있습니다. 자, 객체 하나를 할당할 때는 할당을 하잖아요. 이 할당이라는 것 자체가 메모리를 할당하는 거니까 메모리의 주소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자, 소멸에 대한 부분 혹은 삭제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얘도 메모리 주소에 관한 얘기인데 할당은 메모리 주소를 반환하겠고요. 삭제는 메모리 주소를 제공해야겠죠. 그래서 주소를 반환하고 주소를 제공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삭제에 대한 부분들은 제공받은 주소를 삭제시키는 거고 메모리 할당하는 것은 메모리 주소 할당해놓고 할당된 메모리에 대한 주소를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메모리 할당 없이
제거하는 거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메모리를 제거하지 않고 그 다음에 메모리를 할당하는 경우 그러니까 메모리를 계속 할당만 하고 제거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은 메모리 누수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허상 포인터라고 하는 댕글링 포인터라고 하는데 얘는 삭제된 포인터에 대해서 포인터 변수라는 것 자체가 그 주소값을 저장하고 있잖아요. 주소값을 저장하고 있는데 얘가 그 메모리를 삭제시켜 버렸어요. 근데 주소값은 가지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유효하지 않은 공간을 가리키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겁니다. 그런 문제도 우리 주의해서 프로그래밍을 해야 됩니다. 자, 2차원 배열과 메모리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제가 실습하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 코드가 나왔죠. 자, 인티저 포인터 어레이 4 이렇게 할당을 하면은요. 자, 그러면 어레이 자체가 지금 포인터라고 했죠. 그러면 인티저 포인터의 포인터가 되는 거고요. 그럼 포인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스택에 4개의 포인터를 담을 수 있는 배열을 생성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용적을 알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할당을 해서 지금 우리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배열의 용적을 모르는 경우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포인터를 하고 new 해서 인티저 포인터의 어레이로 이렇게 할당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당을 할 수도 네, 이렇게 할당을 하죠. 인티저 포인터의 어레이 형태로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를 좀 그림으로 그리면 인티저 포인터의 어레이를 할당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각각에 대해서 인티저 어레이를 할당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 위치는 어떻게 되나요? 인티저 포인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렬을 다음과 같이 2차원 배열을 할당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자, 숙제는 10-1번 10-1번 10-2번 이렇게 잘못된 부분 찾는 거 하나가 더 들어왔죠. 그래서 여기는 이거는 아니고요. 지금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가 잘못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3번, 5번, 8번, 10번 해주고 홈워크 10-2번 이것도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론에 대한 부분이고요. 실습 강의 아주 간단하게 또 여러분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